2022년 6월 28일 오늘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오늘 주목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재생 속도를 1.5배로 변경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제 약 반등이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장의 특징을 보자면 지금 시대 화두가 명확하게 보여줬던 하루라고 느꼈었는데요. 오늘은 보통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에는 좀 움직임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그 전력 송배전망 관련 종목들, 그런 업종들이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를 할 종목 중에서 GS 글로벌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석탄 광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그리고 석탄까지도 일단은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전부 다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현재 그 에너지가 큰 의미를 갖고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요번에 6월 13일 여기 전저점을 깨고 이탈하면서 새로운 마디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마디의 저점은 요 두 개의 선이 겹쳐져 있는 2260에서 2280 사이가 저점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여기 2306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그 마디의 고점은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 정도 2460포인트, 아니면 좀 더 강하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2530, 40 혹은 40, 2540포인트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마디권을 갔던지, 아니면 반등이 약하다면 이 정도 폭의 마디를 향후에 계속 당분간은 요 밴드 안에서 주가가 등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상을 가져봅니다. 당분간 여기 신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 이전 저점을 돌파해서 다시 이 위치대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기에는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요 정도 밴드폭 안에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코스피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되면서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보다 코스닥에 물량을 많이 던졌는데, 여기 저점 구간에서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 일부 그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출하된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오늘도 순매수가 나와주면서 향후에 뭐 그다지 갑자기 다시 저점 이탈을 위협하는 그런 강한 거친 하락세가 나오기보다는 이 밴드 안에서 완만한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 선물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매도 포지션이 많아지거나 하면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19조 원대가 깨졌습니다. 18조 원이 됐습니다. 25조 원이 넘었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개별주로 넘어가겠습니다. CS 베어링입니다. 풍력 관련주죠. 오늘 소개드리는 대부분 업종이 풍력, 태양광, 그리고 전력 설비, 원전 뭐 그런 종목밖에 없습니다. 이게 추리고 나니까 그런 종목만 남아 있네요. CS 베어링이 움직임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풍력 관련주 중에서도 시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럴 경우에는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요 정도 들어왔을 때 기다리면 옵니다. 이거 바로 뚫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재차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만원 부근 왔을 때 분할로 모아가는 모습을 취하시는 게 위험도 적고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BHI입니다. 원전 관련주죠. 오늘 그 뉴스 나온 게 어제 뉴스랑 합쳐서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원전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해서 ETF가 이 두 종이 이제 28일날 상장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나토에서 원전 세일즈를 할 거라는 기대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나토 회원국 그 회의에 참가하게 됐죠. 거기에서 이제 원전 세일즈를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연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하에서는 원전 관련주들 꼭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의미 있는 정고점을 확실하게 거래량을 내서 뚫어준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 내일이라도 또 급등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주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 요 부근대, 이 부근대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은 괜찮은 가격에서 모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역시 지금 전력 설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의 설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엮여 있습니다. 어쨌든 그 파괴된 시설물, 기간 시설물들을 복구하려면 토목 건설뿐만 아니라 전력과 관련된 설비들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 설비 업체들, 이런 종목들도 여러모로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위치도 나빠 보이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서 매도를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쳤는데 내려오게 되면은 저는 다시 받을 겁니다. 한 요 정도 내려오면 저는 요쯤에서 다시 한번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입니다. 역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240일도 돌파했고 여기 점선이 481선인데 돌파해 줬습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 굉장히 움직임이 정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 하나 그어 놓으시고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에서 지지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가격이 내려온다면 매수 대응 해볼만 한 상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준다 하면은 이 추세선의 하단 부근 이런 데서도 역시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쪽 전력 설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매수 대응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도 보시면은 연기금 투신해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신화인터텍입니다. 이것도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비테크 기업과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기초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으로 거래량이 갑자기 예전에 없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으로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00원 부근, 그리고 이렇게 거도 뭐 거의 내려온다 하면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에서 보시면은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3,600원 정도.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은 3,600원 자리가 있고 3,600원 자리가 있고 또 하나 전고점 자리가 있습니다. 이날 거래량이 지금으로 봐선 작아 보이지만 이날은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의미 있습니다. 이날의 고점 3,310원입니다. 그러니까 3,600원, 3,300원 이렇게 분할로 대응하시면은 이렇게 대응해 보심직해 보입니다. 다음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공구우먼 이거 창투사죠. 공구우먼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신고가 내고 급등하면서 이제 그 공구우먼의 급등으로 인해서 부각되면서 덩달아 이제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투자회사인 에드엑스가 구글의 공식 인증 퍼블리싱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내면서 다시 한번 움직여줬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와서 상승한 건지 상승하기 위해서 그런 뉴스를 내보냈는지 뭐 선후관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움직여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뭐 며칠 사이에 막 30% 40%씩 급등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올라갈 때 쫓아가시기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받아보심직합니다.
여기 고점을 깬 자리.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다가 지금 표시해 놨었는데요. 이게 신규 매수 대응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매수 대응을 못했는데 여기를 터치해주고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곳 어떻게 이런 지점들을 잡는지 또 설명드리거나 뭐 예시를 나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기도 하고, 보통 제가 보니까 그날의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 이렇게 리뷰하는 종목들을 그 다음이나 그 다음날 다시 보면 급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그 다음날 추격 매수하시거나 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급등했던 것들을 관심 종목에다가 옮겨 놓으시고 매수 타점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자리에 왔을 때 대응하시는 편이 고생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급등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평선이 하락을 쭉 하다가 이평선이 모였었고 여기 단봉이 쭈루룩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저도 이 종목을 살펴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급락이 나오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거 상한가 맞죠? 예,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왔고 그 직전에 이렇게 빼는 강제적으로 가격을 급락시켜주는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일반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차트가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서 관심 종목으로 갖고서 여기 빠지기 전에 이 가격 그리고 돌파했을 때 요 21선, 요 오렌지색이 21선입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평균 가격, 움직였던 가격, 그리고 돌파할 때 20일 가격, 그게 거의 같은 가격대이죠.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하고도 비슷한 가격입니다. 여러모로 요 가격대는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안 오면은 보내주는 거고요. 매수를 안 하면 되는 거고, 오면은 그때 가서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 뭐 10수개, 많으면은 수십 개씩 나오기 때문에, 수십 개는 너무 과장된 것 같고, 한 2, 30개 나오는 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놓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그 관심 종목에 올려놓은 종목들을 계속 검토하면서 매수 타점 위치에 가까워져 있을 때 조준하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왔을 때 처음에 계획한 바를 실행하면 됩니다. 근데 정작 여기 가까워 오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자꾸 뒷걸음질 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중 조절만 적당히 하신다면 그냥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음 SDN입니다. 이건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EU에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2030년 목표치를 상향하는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신재생 관련주들이 오늘 풍력과 태양광 모두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SDN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좀 더 탄력 있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도 지금 3개의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런 경우인 거죠. 여기서부터 리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이 상한가가 대량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연속적으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상한가를 깨지 않고 상한가 가격 위에서 지금 종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강한 양봉이 또 한번 터지면서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봉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밀리면서 SDN도 재차 움직여졌지만 역시 태양광은 회복력이 좋습니다. 태양광, 원자력, 그 다음에 풍력, 이런 거, 에너지 관련주. 지금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기차를 이제 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와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항상 관심 있게 추적해야 될 업종입니다. GS 글로벌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글로벌 석탄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석탄 광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오늘 상승에서 보면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특히 많이 물량을 던졌습니다. 기관도 역시 던졌고, GS 글로벌 같은 회사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쭉쭉 나가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거래량이 터졌던 그곳의 고점을 보면은 이 정도쯤에 매물대가 아주 두텁게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린 PTS입니다. 우린 PTS도 지금 여러 개 테마에 지금 걸쳐 있는데 지금 풍력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기계 업종이기도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G7에서 우크라이나 38조 원을 38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신재생 에너지가 상승하면서 그에 따라서 움직인 것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오렌지 선이 21선인데 보통 매매를 하신다면 이렇게 21선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 이런 종목에서만 만약에 매매를 스윙이든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설사 이런 곳에서 물린다고 고점 따라갔다가 물린다 하더라도 반등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그 21선이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주로 매매 대상으로 삼으시면 큰 낭패 없이 좋은 결과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는 21선이 눕고 있는데 이런 상승을 여기서도 물론 이런 상승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여기 싸 보인다는 느낌을 가지고서 이런 데서 자꾸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 다 걸쳐내고, 여기는 지금 아직 21선이 방향성을 갖지 않고 이평선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지금 터져줬습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지만 아직 21선이 상방 우상향을 만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다 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만 찾아서
단기 매매를 하든 스윙을 하든 아니면 중기 추세 매매를 하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타락 없습니다. 손절은 언제 치냐? 21선이 살아있는 걸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21선을 하향 이탈하면, 종가상으로 하향 이탈하면 그때 이제 손절을 하든 수익 실현을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칙도 간단해지고 쉬워지는 매매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런 데서도 매매하고 싶고 이런 곳에서도 매매하고 싶어져서 지금 21선 살아있는 종목을 지금 보니까 CS 베어링이 이제 막 돌아서고 있는데 장기 평선이 우하향이라 이거 아마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려올 때 이 부근에서 잡으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입니다.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올라줬는데요. 사실 원숭이 두창은 이제 테마가 좀 한풀 꺾인 테마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숭이 두창 대장주가 미코바이오메드인데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21선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정도 선, 이 정도에서 단기 반등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건데요. 떨어지고 있고 녹십자 MS도 지금 무너졌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원체 그 테마적인 성격을, 테마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다가도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이 모두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뒤늦게 원숭이 두창 뉴스를 가지고서 휴마시스가 오늘 8%대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CS 윈드입니다. 예전에 그 풍력 대장주였었는데요. 여기 이 상승이 있었던 풍력의 대장주였는데 그동안 쭉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후에 이제 막 다시 시작하려고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줄을 대강 그어보면 이런 추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나진 않았지만 곧 벗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평선들도 다 모여 있고, 하지만 여기 당장 이 부분에 매물대가 있고 장기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어서 6만원에서 65,000원 여기를 이제 뚫어내면은 이곳에서는, 이 가격대에서는 좀 더 탄력적인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기금은 계속 사고 있네요. 연기금이 원래 그 국내 주식을 살만한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래도 꾸준하게 사는 거 보니까 향후 움직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OCI입니다. 태양광의 지금 대장입니다. 전 고점을 살짝 뚫어내고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진입니다. 우진은 원전 관련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일단은 고점으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차 반락을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온다면
여기 봉들이 밀집해 있고 이전 고점 부근 영역대이고 여기 걸렸던 꼭지점들 요 정도 12,000원 밑에서 12,000원에서 11,000원 사이 그 가격대에서 대응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대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